오늘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하는 날입니다. 상임위 배분 때문에 국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오류를 민주당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법사위원회를 무조건 빼앗으라도 하겠다. 그것을 동의하면 11대 7로 위원장을 나눠줄 수 있지만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18개를 몽땅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각 당은 상임위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21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오늘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조금 전 1시 30분부터 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2더하기2 지금 회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박병석 의장이 오후 4시에 본회의 개의를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뭐 협상 안 되면 의장이 좀 힘껏 해서 뭐 상임위원장 선출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봐야죠. 네. 없다고 보고 일단 그 4시 본회의 고지를 현재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뭐 한두 번 더 연기 고지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박병석 의장도 본인이 굉장히 그 아주 합리적인 그 어떤 그 중재론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정치 역사에 그렇게 그런 오명을 아마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요. 아마 근데 제가 보면 이번 임시국회가 아마 7월 5일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서 역산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뭐 3차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 상임위에 걸쳐서 전부 다 다뤄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삭감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을 역산해 보면 아마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바로 초 이때까지는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되면 굳이 오늘 하지 않고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자는 제안 그리고 그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안을 또 냈잖아요. 의장이 수용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이제 뭐 그거는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받아놓고 아마 양당 간에 또 치열한 물밑 협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최종 역산에서 본 시한인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 이 문제가 협상이 이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거는? 예. 예, 뭐 전반적으로 비슷한 생각이고요. 박병석 의장은 말씀하신 대로 의회주의자죠. 예, 중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4시에 본회의 예정은 해놨습니다만은 아마 4시에서 뭐 6시, 다시 8시 이렇게 연기되는 게 여태까지 해왔던 일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여야가 협상을 해달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기했던 법제위원회, 사법위원회, 그러니까 법사위를 2개로 나누는 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각 상임위원회 의석수,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의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좀 할 수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각 상임위가 지금 굉장히 그 숫자가 굉장히 들쭉날쭉할 뿐더러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재조정이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네. 그것을 하면서 결국은 문제 상임위, 법사위원장이 이제 누가 차지하느냐, 여당이 차지하느냐, 야당이 차지하느냐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신경전을 벌였죠. 그럼 법사위를 법제위하고 사법위로 나누는 안에 대해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렇게 거부를 했다면 논의할 만한 어떤 여진 전혀 없는 건가요? 아마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겠죠. 결과적으로 법사위에 현재 있는 그 체계 작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이제 야당이 늘 이제 발목을 잡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기서 통과시키지 않는 네. 것들이 이제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이제 공이 서로 있어 왔고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사위의 그 체계 작구 심사 권한을 조정해야 된다,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다 법률 개정안을 다 냈어요. 네. 필요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 때만 하더라도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힌 게 쉬운 5건이나 되거든요. 제도 개선을 할 때가 됐는데 그 제도 개선을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눈다고 해서 체계 작구 심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는 예.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실효성이 없어서 뭐 그 문제는 별로 이제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민주당에서 지금 뭐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본적인 그 체계 작구 심사권의 권한을 뭐 국회의장 직속으로 따로 네. 두어서 정치적인 이런 논란을 피한다든가라고 하는 그 제도 개선은 공히 공감하고 있으니 그걸 하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야당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건 제가 뭐 대표는 아닙니다만 예,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거를 좀 이렇게 다른 데다 주고 법 체계 작구 심사 권한을 의장 직속이나 이런 데로 제도 개선을 해주는데 합의하고 네. 법사위 야당이 가져가면 될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뭐 안고 다 빼고 그냥 그 반죽만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비슷하죠. 왜냐하면은 이 체계 작구 심사권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여태까지 이제 야당으로서 숫자로 보나 뭐로 보나 힘이 없는 야당이 그나마 국회 내에서 네. 입법부 내에서 대여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봐도 기존에 사실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계 작구 심사권 문제는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한없이 네. 그냥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야 될 법안을 발목 잡고 사실 이래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태까지의 야당이 유일하게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몸싸움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그럼 견제 권한, 견제 기능 뭘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법사위에 특히 이제 체계 작구 심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일하는 국회 좋습니다. 일하는 국회 좋아요. 근데 야당하고 같이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결국 의장 직속으로 법제 그 체계 작구 심사권을 주게 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믿지 못하는 건가 봐요. 아니 그렇지는 네. 않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별 기능이 아니거든요. 네. 그 법률안이 헌법과 충돌되는가, 그 법률 같은 법률안에 다른 조항과 충돌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따지는 전문적 과정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제 2대 국회 때부터 생긴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 법률 전문가들이 국회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법사위에 이 기능을 좀 주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어서 이제 돼 왔던 네. 것인데 지금은 각 상임위원회마다 뭐 법률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판검사 출신들이 뭐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많아서요? 것인데 어쨌든 요거를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요. 국회 사무처에 뭘 하자는 거, 뭐 외부 기관에 주자는 거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쟁점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정쟁이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전부 제도 개선하자고 다 서로 한 거니까 예. 합의점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딱 하나 뭐 우리가 의석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모든 상임위원회를 안정적으로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의석수 환경의 변화가 이번에 처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의석수에 준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 오늘 결국 한번 두 분께 한번 바로 묻겠습니다. 오늘 국회법상의 그 원구성 시한입니다. 오늘 안에 결국 원구성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안 될 안 거라고 될 그랬고 겁니다. 우리 김영우 전 의원 볼 때 어때요? 제가 봐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오늘은요? 예, 여태까지 쭉 저희가 경험상 네. 왜냐하면 지금 더더군다나 상임위 의원 숫자부터 재조정하기 시작하면은 글쎄요 그것조차도 굉장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법사위 상임위원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 보인다. 더더군다나 박병석 의장님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분은 제가 알기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지금까지 13대에서 20대 국회까지 보면 이 개원 후에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된 것이 평균 41.4일이거든요. 41.4일.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3일째 지나고 있거든요. 좀 많이 넘기지 말고
이번 주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원 협상이 좀 마무리되어서 바로 추경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좀 양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 좀 느끼는 것은 협상에 이기지만은 늘 민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들은 한 자리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 의총에서 추인받기 좋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에서 멀어져 가지고 결국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 양보한다는 알겠습니다. 소탐대실 전투에선 이기고 전쟁에선 지는 그렇죠.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두 분의 이야기였습니다.